제11과 쓰레기 분리 배출.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의 종류에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헌옷, 그리고 대형 쓰레기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버리는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종량제 봉투는 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버려야 합니다. 닭뼈나 달걀 껍데기 같이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버리거나 수거통이 없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재활용품의 종류로는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빈 병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면 됩니다. 헌옷이나 신발, 가방, 담요와 같은 것은 의류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데 의류 수거함은 보통 행정복지센터 앞이나 주택가의 골목,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장 안에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는 책상이나 침대, 냉장고, 텔레비전과 같이 큰 쓰레기를 말합니다. 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후 집 앞에 버려야 합니다. 스티커 비용은 쓰레기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12과 한국의 대중교통.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시간 이동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으며 주요 노선들은 심야 시간에도 운행됩니다. 가까운 도시 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도시 곳곳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에는 기차역이 있어 철도를 이용한 도시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열차에는 KTX, SRT와 같은 고속 열차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과 같은 일반 열차가 있습니다. 고속 열차는 요금이 좀 비싸지만 빠르고 편리합니다. 서울에서부터 한국의 최남단 도시인 부산까지 2시간 반쯤 걸립니다. 고속버스나 기차 등의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표를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과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도시 안에서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손을 들어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을 수도 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택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13과 한국인의 종교. 한국은 개인의 종교가 존중받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2023년에 따르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 20%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 17%, 천주교 11%의 순입니다.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신자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개신교 신자들처럼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과 부처님의 탄생일인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교회나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14과 도로명 주소. 한국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도로명 주소란 지정된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의 이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소를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만 있으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도로명 주소는 영어와 반대로 큰 단위부터 시작하여 작은 단위로 적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시, 도. 해당 건물이 위치한 시나 도를 나타냅니다. 위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시, 군, 구. 시나 도의 하위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구나 군, 도의 경우 시 또는 군이 쓰입니다. 위에서는 종로구와 중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명, 해당 건물이 위치한 도로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8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대로,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보다 좁은 길은 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발구벌 대로, 테헤란로, 소담길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사직로와 종가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물 번호, 해당 건물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표시합니다. 위에서는 161과 345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5과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한복은 색상이 화려하며 디자인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설날이나 결혼식과 같이 특별하고 중요한 날에는 전통 한복을 입습니다. 남성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조끼로 구성되고 여성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됩니다. 한복은 자연스러운 주름과 풍성한 실루엣으로 모든 체형의 사람들에게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복은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요즘에는 전통 한복을 개량하여 만든 생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한복은 전통 한복보다 디자인이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서 언제나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의 변화는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의 연령이나 역할 등에 따라 색깔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의 어머니는 보통 푸른색 계통의 점잖은 한복을 입고 신부의 어머니는 분홍색 계통의
단아한 한복을 입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복 페스티벌이나 한복 패션쇼 등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6과 한국의 주거 형태. 한국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고층 아파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하고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트, 운동시설 같은 편의시설과 각급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도 안 됩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낮지만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이 좋은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보통 빌라라 부르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가구도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학교나 직장 근처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침실이나 화장실, 주방이 한 공간에 있어 편리하고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제17과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수도인 서울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조선시대의 궁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궁궐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창덕궁은 비원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은 현대적인 빌딩과 어우러져 서울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의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에는 아름다운 전설을 지닌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석굴암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돌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을 통하여 신라 사람들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갑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안동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하회마을에는 전통 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1999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건물과 정원이 한국의 전통적인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제18과 한국인의 여가 생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한국인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에서 실시한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에는 3.6시간, 주말에는 5.5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이 즐기는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 시청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책 및 걷기가 43.5%,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이 4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잡담, 통화하기 32.8%, 쇼핑, 외식 26.3%, 인터넷 검색, 영상 편집 25.3%, 친구와의 만남 22%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여가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가에 관한 전문 서적이 출간되기도 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가 개설되기도 하였습니다. 큰 부담 없이 여럿이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나 풋살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시설도 증설되고 있습니다. 제19과 특별한 날 먹는 음식.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역국은 생일날 먹는 음식인데 소고기나 멸치 등을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에 불린 미역을 넣고 끓인 국입니다. 미역국은 원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후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덥고 습한 여름 중 가장 더운 복날에 먹는 음식입니다. 삼계탕은 어린 닭에 인삼이나 찹쌀, 밤, 마늘과 같이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고 푹 끓인 음식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을 때 삼계탕을 먹으면 새 힘이 납니다. 떡국은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은 소고기, 멸치 등을 넣고 오래 끓여 만든 국물에 흰 떡을 넣고 끓인 다음 계란, 지단이나 김, 파 등을 올려 먹는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제20과 배달 앱. 한국은 음식 배달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화나 앱을 통하여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장소로 빠르고 간편하게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 앱의 등장으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식당과 메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배달 앱을 통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등 여러 종류의 음식 중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는 다른 사용자들이 남긴 평점과 리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배달 앱은 현금, 신용카드,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용자들에게 할인해 주거나 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문한 음식이 현재 조리 중인지
배달 중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